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모터 트렌드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올해의 인물 1위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42위에 그쳤고요. 모터 트렌드는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전문지죠. 선정 이유를 보니까 세계화 산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전기차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리더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근거일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숫자로 된 자료를 보면 되거든요.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판매량하고 점유율을 보면 작년 판매량 자체는 2021년 대비 조금 줄었지만 시장 점유율은 처음으로 10%를 넘겼습니다. 북미만 이런 게 아닙니다. 유럽 판매량도 꾸준히 상승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거 진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나요? 현대차가 해외에서 잘한다, 이런 말이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마케팅 용어에 불과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체감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한 해는 유독 눈에 보이는 성과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활약한 것도 그렇고요. 숫자로 증명 가능한 판매량 성장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한 해이기도 했죠. 모델별 미국 누적 판매량이 기록적이었거든요. 아반떼는 350만 대를 넘어섰고 소나타는 300만 대, 산타페는 190만 대 벽을 깼습니다. 작년이 딱 현대차가 미국에 진출한 지 3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1986년에 엑셀을 처음으로 판매한 이후에 2005년에는 엘라베마주 공장을 완공했고 2015년에는 판매량 1000만 대 달성, 그리고 2021년하고 2022년에는 전기차 출시뿐만 아니라 누적 판매량 1500대를 달성한 것도 큰 이슈였습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 자동차 회사 이야기를 내보내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는데, 빈페스트가 항상 하는 말이 뭔가요? 현대차를 따라잡겠다는 거죠. 이때 댓글 반응을 보면서 느낀 게 딱 이겁니다. 현대차는 한국 사람만 깔 수 있구나, 이건데요. 우리나라가 특히 좀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잘되라 잘되라 혼은 엄청 내지만 정작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기업을 깔보거나 비하하면 화를 냅니다. 약간 현대차한테도 이런 심리가 반영된 것 같은데, 이런 점에 있어선 현대차의 활약을 기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모든 국가에서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잘 나가는 와중에 점유율을 1%밖에 못 먹은 굴욕적인 시장이 있었습니다. 중국인데요. 중국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현대차를 아무리 싸게 팔아도 절대 안 살 거라고 선언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야 중국 놈들 뭐 어쩌라고, 우리도 중국 거 안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한다? 저는 이런 발상이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국 전기차 영상을 내보내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고사성어로는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고 적을 알지 못하고 나만 알면 한 번 이기고 진다는 겁니다.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지금 현대차가 중국 시장을 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시장 파이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대차가 해외 시장에서 차를 팔려면 중국하고 일정 수준 협력을 해야 하는 이유도 중요합니다. 당장 배터리도 보세요. 한국 배터리 기업이 있는데도 한국 대기업이 중국산 배터리를 쓰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극단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협력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런 조건에서 가장 이상적인 협력의 방향은 뭔가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건 가져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중국 현지에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 이런 게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건 차를 많이 팔아서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후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 하나가 있습니다. 현대차 중국 공장 생산량인데 이게 뒤에 내용하고도 연결되거든요. 현대차부터 중국 공장 생산량을 보면 2015년 이후로 계속 하락세입니다. 100만 대가 넘던 생산량이 2021년에는 36만 대 수준으로 그쳤고요. 기아도 2015년에 60만 대를 넘던 생산량이 2021년에는 15만 대밖에 안 됐습니다. 판매량을 보면 더 처참합니다. 2016년에 114만 대, 지금이랑 비교하면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 1위인 비아디보다 훨씬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작년엔 27만 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브랜드랑 비교해보면 체감하기가 쉽습니다.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을 보면 독일 브랜드가 17%, 미국이 11%, 우리랑 정치적으로 중국과 비슷한 관계에 있는 일본도 14%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5%에 불과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차를 출시하고 중국 시장에 정면 돌파를 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 전에 왜 현대적으로 판매량이 처참해졌는지부터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중국 브랜드가 많아져서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드 배치 문제가 발단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현상 자체만 보면 됩니다. 이때부터 현대차 그룹이 제대로 주춤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사드 배치 문제에서만 끝났으면 됐는데 이게 한국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이어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관련 보복을 어떻게 했는지 정리한 건데 2016년 7월 말에 치맥 축제를 중단시키고 같은 해 8월에 한류 제한령을 구두로 지시합니다. 그리고 9월에는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버립니다. 이미 2016년부터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롯데그룹을 세무조사하고 한류 제한령을 강화하고 한국산 화장품 수입을 불허하는 조치를 내려버립니다. 이게 2017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 롯데마트 중국 매출도 급감해 버렸습니다. 롯데마트가 한창 잘 나갈 때거든요. 2008년에 중국 마트로 8개점을 인수하면서 진출했는데 2012년 9월에 중국 현지에서 1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8월에 100호점 중에 마트 87점이 영업 정지를 당해버리죠. 이러니까 1조를 훌쩍 넘던 매출이 2017년 상반기에는 2,500억 수준으로 추락해버립니다. 자, 이걸 아까 현대차 생산량하고 대조해보면 어떤가요?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가 2016년 7월부터 본격화했잖아요. 현대차 생산량도 2016년부터 크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랑 연결되는데 이미 한국 제품을 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브랜드가 확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브랜드가 많아져서 한국산 제품이 안 팔리는 거지, 이렇게만 보면 너무 단순하게 해석한 거고요. 아까 봤잖아요. 다른 국가 브랜드는 10% 이상씩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데 한국만 1%였다고요. 이 논리가 통하려면 다른 브랜드도 점유율이 5% 아래로 떨어져야 하는데 아직 폭스바겐이나 GM을 비롯한 다른 국가 브랜드는 순위권에 있습니다. 한국 제품을 멀리하는 국민 정서가 정확하게 겹치면서 중국 브랜드의 성장 여파를 한국 브랜드가 직격으로 맞은 겁니다. 실제로 전기차만 봐도 어떤가요? 판매량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죠. 여기도 중국 토종 기업이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증감료라고 보면 체감이 더 쉽습니다. 여기서 중국 토종 브랜드랑 토종 브랜드가 아닌 곳이랑 증감률을 보세요. 비아디는 280%나 증가했고 지리 자동차는 무려 360%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7위 자동차라는 것도 240%를 넘겼습니다. 이 와중에 테슬라랑 상하이 GM은 증가율이 비교적 많이 낮았죠. 사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국에서 자국 브랜드가 잘 팔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 와중에 중국 브랜드의 성장률이 더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얘네는 자본으로 밀어붙인다는 게 있죠. 보통 처음 시작할 때는 미약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현대차도 시작이 폰이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차들, 지금 나오는 물량하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얘네는 자본으로 밀어붙이니까 중국이라는 꼬리표만 떼놓고 보면 솔직히 괜찮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꼬리표는 해외 시장에서는 걸림돌이 되죠. 중국인들한테는 이게 걸림돌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입장에선 자국 브랜드 차를 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고 비슷한 가격대의 해외 대중 브랜드는 자연스럽게 선택지에서 밀려나는 거죠. 여기에 현대차는 불면동 여파도 계속 이어받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배터리 관련 전략이 확실하지 못했다는 거. 이게 사실 중국 정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 기업이랑 협력의 길이라도 빨리 열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선택의 기로에서 빠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게 살짝 아쉬운 거죠. 이걸 보면 쉽게 체감할 수 있는데요. 중국 배터리 기업 점유율은 2021년 대비 성장한 반면에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점유율이 떨어지거나 유지됐습니다. 이미 중국은 자국 우대 정책을 가져간 지 오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일단 중국 시장에 맞춰서 차를 만들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역으로 야, 너네는 한국산 배터리 안 쓰면 차 팔 생각하지 마,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다고 중국이 아이고 무서워라, 당장 철회할게요,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죠. 최근 들어서 현대차가 CATL 배터리를 채용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중국 시장을 공략할 거면 중국 시장에 출시되는 차들은 진작에 중국 배터리를 채용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기존에도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좀 숨기는 느낌이었단 말이죠. 한국에 팔리는 차가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건 사실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팔리는 차는 굳이 숨길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차피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한국에 파는 차지 중국에 파는 차가 아니잖아요. 테슬라가 괜히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하는 게 아닙니다. 얘네도 중국 현지 사정에 맞게 차를 만들기 위해서 진작에 이런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빠른 결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고요. 판매량이 감소하는 건 현대차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어떤 시장보다도 분석이 절실한 게 중국이라는 걸 오늘 영상을 통해 알려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내용을 빼먹을 뻔했네요. 김승현 편집장이 다음 시승기는 렉서스 ES300H를 준비 중입니다. 혹시 ES300H 이그제큐티브 모델을 타고 있는 구독자분들 중에 저희에게 차량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괜찮고요.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도 괜찮습니다. 차량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멋있는 영상으로 찍어서 내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촬영 기간 같은 자세한 사항은 저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내용을 기획 중이라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